이게 사이클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참아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또 우리 시장 자체가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역사가 그래도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에 관해서 역시나 장담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다 보니까 정답지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클 얘기를 할 때 앵커님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게 사이클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이제 나침반처럼 이렇게 갈 수 하실 있는데 텐데. 이게 사이클이 뭔가 너무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달라져요. 드니까 네. 지금부터는 뭔가 기대감 자체도 약간 더 무뎌지고 시장에서 뭔가 실망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관찰되는 게 과거의 사이클 한번 살펴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이쯤 되면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쯤 돼도 계속 내려가는 그 추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너무 특정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좀 조화롭게 잘 균형 잡히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도 저희가 언급은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자체가 뭐 채굴 산업에 진출을 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옳다라고 보시나요, 작가님? 일단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구석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한 발짝 빼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본인은 계속해서 뒤에 물러서 가지고 그냥 근엄한 얘기들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명의 아들들이 뭔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헛8이라고 해서 그 채굴 기업과 함께 아메리칸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었죠. 채굴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또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도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따라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일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뭐 대통령의 뭐 일가라고 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에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하는지를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정치인이고 트럼프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정지당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중앙화된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율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단연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그런 불편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게 트럼프 일가가 시장을 계속해서 뭔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좀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양날의 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국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없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영향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안 좋죠, 상황이. 네, 알트코인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S&P 500, 나스닥과 이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월등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나는 대체 자산으로도 갈 수 있다 언제든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덜 인정하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증시에 많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대체 자산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게 좀 부각이 덜 됐지만 그럼에도 그 측면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알트코인은 그냥 위험 자산이다. 그중에서도 초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태들이 발생하면은 유동성으로 환산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좋은, 황금성이 좋은 이 알트코인을 먼저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이 구간 중요한 지지 구간들 제가 선을 지금 꺾고 있는데 이 구간들의 상방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자본이 비트코인에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 보면은 거의 2023년 수준까지 거의 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이 구간에서 약간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점은 알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 상승을 하면 그때 올라타게 되는데 사실 우량한 알트코인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알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을 더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작가님, 저희가 이제 추가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이더리움 상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까지 쭉 한번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중요한 알트코인 몇 가지는 꼭 짚어드려야 네.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네. 사실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가 이제 3대장인 거죠. 네. 최근에 BNB가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3가지 알트코인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시가총액도 높기 때문에 상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혹시 보셨나요? 이분 누굴까요? 비탈릭 부테린인가요? 맞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이런 행사장에 가가지고 로봇 강아지입니다. 로봇 개 앞에서 야옹이 소리를 냈습니다. 야옹야옹 소리를 내서 이 트위터가 한바탕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그렇네요. 굉장히 네. 많은 또 뭔가 또 고양이 소리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레이어 2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어 2로 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레이어 2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레이어 1이 더 월등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동안의 흐름들 보면은 최근에 솔라나도 뭐 많이 부대낌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대비로 대부분 메이저 레이어 1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성적도 투자 좋았고 성적. 맞습니다. 네. 투자 성적도 좋고 뭔가 이 펀더멘털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팩트라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이 신뢰감들을 더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또 5월 7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때까지 흐름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 한번 보시면은 지난 1분기가 역사상 거의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건 2018년도에 46.6이었는데 거의 비슷했죠.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 상승률 한번 볼까요? 폭발적이었죠.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46%를 보였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또 45%가 1분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감은 거의 바닥을 치다 못해 거의 그 지하까지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또 루머가 나왔는데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패닉 셀링이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3%가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창펑자오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더리움이 신뢰감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으면은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한다라는 소식을 믿는 투자자들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도가 너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창펑자오의 얘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이었는데 바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창펑자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이더리움을 판 사람들은 가난해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촌철살인 멘트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그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요, 지금보다도 더 월등한 어떤 변동성들을 견뎌야 될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매집 구간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변동성에서 위기를 뚫고서 가는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급등하는 구간에서 올라탄다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행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리브라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급감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게 추월을 당했었는데 7일 동안의 어떤 평균을 한번 살펴봤을 때 평균이 아니라 누적값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펌프다펀의 펌프 스왑에서의 거래량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솔라나가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부활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83% 이상이 승인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메인넷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제 기반의 어떤 커런시 기반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매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매도 활동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의 어떤 방향성이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상승률이 탑5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은 잠시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주춤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탈들, 즉 리플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주요한 알트코인까지 작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작가님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면 쉽게 또 클릭을 하고 또 종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제 시장의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 관점에서도 반드시 저평가 구간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펀더멘털과 내러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셔서 이 정도 되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내가 내 투자 원칙 기준에서 명확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의 상황들을 더 신중하게 가져가시라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